드라마 정주행을 못해서 스트레스가 날로 심해지고 있어. 이럴 땐 TVN 비밀의 숲으로 힐링하는 게 최고지. 벌써 꿀잼이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 전 회차 무료라는 거야. 지금부터 전 회차 무료적일 정줄 놓고 정주행할 수 있는 기회 만날 준비 되셨나요? 이번 주는 비밀의 숲입니다. 서부지검의 브레인이자 동시에 트러블 메이커인 검사 황시목.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들어가게 된 집안에서 뜻밖의 광경을 목격하는데요. 어질러진 집안 그리고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남자의 시체를 말이죠. 게다가 죽은 남자는 시목도 알고 있는 자였는데요. 선배인 서동재 검사의 오질 앞으로 직업 내부에서 가졌던 첫 만남. 박 사장님, 내 지인이야. 황무성입니다. 내가 박 사장한테 네 칭찬 좀 했더니 꼭 보고 싶다고 하셔서. 차 검사님께 황 검사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전부터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이건 말로만 듣던 블랙카드? 부담 갖지 마시고 한도 없는 놈이니까 좋은 일에 꼭 좀 써주십시오. 알고 보니 그는 검찰에 뒷돈을 대던 스폰서였던 거죠. 하지만 사업이 망하자마자 버림받은 박무성. 나도 이판사판이야. 차장한테 가서 꼭 전해. 내가 입만 뻥끗하면 그 새끼 순식간에 생매장 시킬 수 있어. 나 절대 혼자 안 죽어. 배신감에 치를 떨며 그동안 검은 돈을 꿀꺽했던 비리검사 살생부로 협박을 하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거죠. 그의 소식은 빠르게 퍼져갔고 박무성이 죄송합니다. 계속 뒤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죽었어. 헐 이게 웬 떡이야. 축하드립니다, 차장님. 입 조심해. 죄송합니다. 차장님, 이 건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영훈수한테 넘겨. 황프로방 수습이요? 걔야말로 더 큰일 나래잖아요. 지금 나한테 반항이야? 딱지 뗄 때 됐잖아. 방시무기보다야 주무르기 훨씬 쉽지. 그 기회를 틈타 검찰 비리를 덮으려는 조직의 움직임도 시작됐죠. 그렇게 의도된 계획 아래 수사에 착수한 영은수 검사를 서포트하던 시목. 네? 0275-4270 많이 들어봤죠? 네? 박무성 씨가 죽기 전날 받았다는 전화 11시 07분 서부지검 민원실에서 건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 민원실에서 박무성한테요? 왜요? 박무성이 뭐요? 박무성이 죽기 전날 전화로 협박을 받았어. 그 전화가 우리 민원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4270번인데요. 민원실 전화를 사용했다는 건 용의자가 검찰 내부인일 수도 있다는 증거기도 합니다. 검사님, 게다가 CCTV까지 정면에 있으니 용의자를 잡는 건 시간 문제. 하지만 원칙상 보관일이 60일이라 폐기됐는데요. 60일에서 겨우 며칠 지났을 뿐이잖아요. 남은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원칙은 60일인데 그래서요? 그동안 문제된 적도 없고 해서 그래서요? 보통 15일이요. 근데 진짜 한 번도 문제된 적은 없었어요. 그 한 달 반은 너무한 거 아니오? 어딘가 남은 게 있을 거예요. 민원실로 순간 이동한 게 아니라면 근처 복도에서 찍힌 거라도 찾아볼게요. 검사님,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박무성이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 용의자야. 자기 번호 감추려고 군내 전화 이용한 사람. 살아있는 박무성을 마지막으로 본 용의자? 이제 남은 건 용의자를 찾기 위해 머리와 몸이 고생할 차례. 시목은 동네에 있던 차량 블랙박스를 모두 뒤져 박무성의 행적을 쫓았는데요. 눈이 빠져라 본 끝에 발견한 건 그가 방문했던 카페의 흔적. 토끼. 다행히 그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찾았죠. 이 사람인데요. 아, 생각나요. 싸웠어요. 금방 나가긴 했는데 막 흥분해갖고 그래서 생각나요. 그럼 그때 같이 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까? 아닌데요. 이창준 차장검사가 아니라면 혹시 용의자는 서동재 검사? 이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요. 머릿속에 수많은 비리 검사를 떠올리던 시목. 하지만 카페 직원이 가리킨 사진 속 인물은 그의 생각을 와장창 무너뜨렸는데요. 용의자 선상에서 빠져있던 의외의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영은수 검사였습니다.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만난 용의자가 수사를 맡게 된 아이러니한 상황. 그런데 그녀는 박무성에게 어떤 원한이 있던 거죠? 3년 전 8억의 뇌물을 받은 걸로 고발당한 영일재 전 장관. 죄송합니다, 장관님. 내 집엔 아무것도 없어. 뭐하면? 그리고 영 장관을 함정에 빠뜨린 결정적 인물이 박무성이었던 것. 박무성이 죽은 시각에 영은수는 어디에서 뭘 했을까? 엎친 데 덮친 격 알리바이까지 불확실한 그녀. 방금 전에 부서 회의가 있었어요. 내용 정리한 거예요. 어제 전화건은 뭐 새로운 거 있어요? 무슨 전화건? 민원실 거요. 아, 아니. 영검산. 저도요. 아무래도 시간이 너무 지났나 봐요. 그럼 하지만 은수가 범인이라기엔 의문이 많았죠. 영일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누가 자기를 밀어냈는지, 8억이란 거금의 유혹이 누구의 손에서 시작됐는지. 본인들 돈을 썼을 리 없는 차장 일가 대신 박무성이 현찰을 댔다는 것도 전국엔 눈치챘을 것이다. 그렇지만 영은수는 어떻게 알았을까? 3년 전엔 고시생에 불과했던 영은수가 제 아버지 실각에 박무성이 자금줄 역할을 했을지. 결국 심옥은 영은수를 잡기 위한 대형 미끼를 던지는데요.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하게도 서리가 내린다. 뭐 나요? 아, 내가 무슨 하늘품은? 여자죠? 민원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미끼를 덥석문 영검사. 월척이요. 심옥이 비밀을 알아차렸다는 걸 깨달았으니 이제 리액션이 올 차례입니다. 그날 밤 자신에게 훅 들어온 황심옥표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그를 찾아온 영검사. 해코지를 할 수도 있다는 예상과는 다르게 그녀가 한 행동은 양심 고백이었는데요. 저예요. 박무성 제가 만났어요. 죽기 전날 밤. 민원실에서 전화 온 것도 저예요. 부탁하러 갔어요. 우리 아버지 누명 씨인 거 밝혀달라고. 뇌물 같은 건 없었다고. 박무성이 돈을 댔는데 돈을 전달한 놈만 잡혔죠. 돈 주인을 찾아냈을 때 박무성은 이미 빚더미였어요. 어차피 잃을 거 없으니까 부탁하면 들어줄 거다. 근데 날 비웃었어요. 인간 말종인 주제에 나 아니에요. 내가 박무성을 왜 죽여요? 우리 아빠 결백하다는 걸 받아내야지. 살아서 도움이 안 되면 죽여야 이슈가 되니까 지금처럼. 이슈 되려고 사람을 죽여요? 넌 거절당했잖아. 무시당했고. 넌 박무성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야. 내가 그걸 못 알아냈으면 넌 끝까지 입 다물었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영은수. 하지만 황심옥에겐 그저 용의자가 아는 발뺌일 뿐이었죠. 모든 걸 열어두고 다시 수사를 진행하던 어느 날. 예, 경위님. 저 지금 가rol동 가요. 가락동이요? 방금 변사체 신고가 들어왔어요.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박무성 사건 조사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새 사건이라니. 짜증이 밀려오려던 찰나 현장에서 나온 건 박무성을 살해한 흉기와 같은 브랜드의 칼. 이건 연쇄살인이 분명합니다. 그런 와중에 심옥은 왠지 모르게 쎄한 기분을 느끼는데요. 자꾸만 피해자를 확인해야 할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렇게 몸이 가는 대로 피해자 신원 확인에 나선 황심옥. 그리고 이곳에 존재하면 안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은수, 네가 왜 여기 누워 있는 거야? 범인에 가까운 용의자라고 생각했던 영은수 검사가 살인사건 피해자가 되면서 다시 미궁에 빠지게 된 박무성 사건. 과연 심옥은 진실을 밝히고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내막은 무엇인지 TVN 비밀의 숲을 지금부터 BTV에서 전 회차 무료로 정주행하세요.